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4월 3주차,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가 우리의 일상에 가져온 변화, 또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그리고 정보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차 시, 2차 시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여러분 보고 계시는 화면은 교과서의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은 우리의 부교재 올 리드의 화면입니다. 자, 여러분 줄글로 되어 있는 교과서 내용을 먼저 같이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올리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많이들 힘들 걸로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 있다고 해서 학교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오래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특히나 통합사회 과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해주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아, 나 이거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다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보다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잘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 정보화에 따른 이런 많은 변화들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변화거든요. 아마 선생님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 과학 기술이 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요. 교통 기술도 발전하고 통신 기술도 발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른 과목이나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 과목들을 생각해 보면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런 물리적 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 세계화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배웠죠? 교통, 수단과 통신 기술의 발달이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기억이 없고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구촌이 원래는 엄청나게 큰 세계였습니다. 우리한테는요. 근데 이 지구촌이 점차 좁아지고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원래 같았으면요. 조선시대 같았으면 우리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관심도 없었을 거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요. 예, 미국에서 어젯밤 있었던 일을 바로바로 아침에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의 영향이 바로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이렇게 세계가 자체가 거리가 되게 좁아졌습니다. 여기 이따가 올리드 그림 같이 볼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과 물자 또한 정보 등이 굉장히 이동하기 편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정보의 이동은요, 전선을 타고 인터넷선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물론 사람과 물자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지만요, 이 정보의 이동 속도가 너무나 빨리 움직이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전화가 없던 시절, TV나 라디오가 없던 시절에서는요, 다른 마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듣기 위해서는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죠. 따라서 하루는 혹은 3일, 일주일 정도의 긴 시간을 두고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이에 따라서 시대에 따른 변화에 상대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같은 스마트폰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검색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듣는 노래가 궁금해서 저 노래가 뭐였더라? 아, 나 저거 들어본 것 같은데. 노래 되게 좋은데? 저 가수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스마트폰을 켜고 스마트폰에게 그 노래만 들려주기만 해도 스마트폰은 금방 그 노래를 찾아내잖아요. 이렇듯 정보의 이동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요. 정보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교통과 통신의 발달부터 같이 일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꼬박 한 달을 걸어야 했지만 요거 옛날 얘기 보면은 그 과거 시험을 보러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강을 지나가서 가는 선비들의 얘기 보면은요. 서울 가서 과거 시험 보려고 그러면은 한 달 정도를 걸어갑니다. 한 달 정도.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면은요. '아 누가 그런 걸 걸어가.' 싶겠지만은 과거에는 이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는요. 말도 타기 힘들고 말을 탄다고 해서 말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철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이동 속도는요. 굉장히 빨리 줄어들게 됐어요. 굉장히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해도 1950년을 기준으로 통일호를 이용하면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9시간이요. 여러분 9시간이면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아침부터 학교에 가지고 집에 가는 시간까지가 보통 9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당시의 통일호는요. 지금처럼 KTX처럼요. 몇몇 군데에 여기 서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철도역의 모든 곳에 다 섰어요. 이거밖에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 엄청나게 멀리 가고 그래서 부산에서 혹은 서울에서 부산 혹은 부산에서 서울로 갈 일이 있는 사람들도요.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맘 먹고 움직였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보시다시피 2004년에 고속철도가 개통돼서 서울과 부산 간에 2시간 40분의 주파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하는 거는요. 여러분 아침에 부산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에 일이 생겨서 서울에 업무를 보러 갔을 때요. 7시 차를 타게 되면은 9시 40분에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업무를 충분히 보고 그날 다시 부산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거 무궁화호실 같은 경우만 해도요. 아침 7시에 타면은요. 오후에 도착하기 때문에 일을 보고 내려가기 위해서는요.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늦게 떨어지면 밤이니까는요. 늦은 밤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1박 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용을 더 들게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 1박 2일 출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 부산 정도 거리는 뭐 아침에 그냥 갔다가 일 좀 보고 다시 퇴근을 해도 전혀 예, 부담이 없는 그런 거리가 돼 버렸어요. 거리는 똑같지만 교통과 이런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생활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교통수단의 발달함에 따라서요. 종래에는 너무 멀어서 가지 못했던 곳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혹은 꼭 가지 않더라도요. 예,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그쪽 사람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 또한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편리해졌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그 소가 끄는 우마차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한양까지 올라가려면요.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요. 한양까지 물건 옮길 때 수레를 잘 이용하지 않고요. 강을 이용해서 배로 많이 운반을 했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하지만 지금은 한강으로 물류가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로와 확충이 되고 기차로 인해서 대량으로 수송 가능하니까 굳이 그쪽으로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물길로 가게 되면요. 다른 육상 도로에 비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또한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수단을 더욱더 향상시켜서 물자와 사람의 이동도 편리해지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이 향상, 그다음에 물자와 사람의 이동 편리가 나중에는요. 생활 공간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나타나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우리 부교재 올 리드를 먼저 확인을 할게요. 오른쪽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1500년대, 1840년대 같으면 이제 뭐 대항해 시대가 돼가지고 그 새로운 신항로를 개척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던 그때 이후부터 근대까지입니다. 많은 기술이 발전했겠지만은요, 이때 당시에는 동력원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 끄는 마차 혹은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범선 등을 가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런 거리가 이만큼의 크기였다면요. 증기기관이 발전을 해서 증기선을 만든 이후에는요, 요 정도 거리로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적 크기예요.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몇 달이 걸렸다 그러면 지금은 요만큼이에요. 한 반으로 축소되겠지, 그죠? 다음 50년대 돼가지고 프로펠러 비행기가 만들어지자 세계는 과거에 비해서 한층도 축소되고요. 현재 제트 비행기는 여러분 미국에서 여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12시간, 11시간 정도 걸려요. 12시간. 반대로 일로 가더라도요. 12시간,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론 영국 갔다가 혹은 미국 갔다가 그날 돌아오진 못하겠죠. 하루가 너무 길고 하루가 갔다 오기에는 너무 긴 거리긴 맞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순간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몇 달 혹은 6개월 정도 걸리던 이런 항해에 비해서는요. 훨씬 더 짧아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요. 우리 지금 시대의 타임머신이라는 게 그냥 진짜로 과거를 갔다가 미래를 갔다고 하는 것보다 시간을 이렇게 줄여주는 교통수단의 발전이 바로 타임머신의 발달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자,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어떻게 변화된지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을 공장의 생산수단에만 쓰는 게 아니라 교통수단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을 떼는 기차, 석탄을 이용한 자동차, 그리고 철도 같은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기술 발전이 더 가게 되면서 디젤을 이용한 혹은 휘발유를 이용한 혹은 항공유를 이용한 이런 고속철도, 기차, 전기, 항공 같은 이런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 가는 거리가, 이 이동 가는 거리가 단위 시간당 이동 가는 거리예요. 만약에 하루면 하루 혹은 한 시간이면 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빠 엄마가 몰고 계시는 차를 타게 되면은 1시간당 100km 정도 갈 수는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밟으면 안 되긴 합니다만은 그냥 고속도로 가게 되면요 1시간에 100km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을 타면 어떻게 돼요? 말을 타면요 평균 속도가 16km이기 때문에 100km를 가려면은 6시간 정도 걸렸다는 얘기겠죠. 즉 이렇게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동 거리가 확대되게 됐습니다. 다음 통신의 발달 역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갖고 오게 될 텐데, 자, 전시는 여러분 그 모르스 부호 뚜뚜뚜뚜뚜 치는 것처럼 이렇게 모르스 부호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걸 보고 자란 세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과거에 영화에서는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전보 같은 거 들어봤어요, 전보. 여러분 잘 모르는 학생이 많을 겁니다. 전보라면요, 모든 집에 전화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리고 전화가 되게 비싸게 설치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물론 이게 핸드폰 가격이 싼 건 아닙니다만은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갖고 그래 너들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엄마 아빠가 핸드폰 해줄게 라고 대리점에 가면은요 보통 2년 약정으로 요금제가 한 달에 뭐 한 3, 4만 원 정도로 해서 충분히 구매 가능하죠. 물론 기계도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가치로 있잖아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전화를 한번 놓으려 그러면요. 전화기에 보증금 같은 게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대당 100만 원, 200만 원. 그때 보면 돈이 엄청난 큰 돈이죠. 그 부잣집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요. 이 전화가 있는 집이 마을에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 집에 부탁을 해가지고 외지에 전화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없던 시절에서는요. 이제 우체국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 제가 어디 어디에 전보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전보를 의뢰하는 용지에 쓰여진 글씨를 그대로 모르스부호로 변조시켜서 다른 우체국에 보내시면요. 거기서 다시 또 글자로 바꿔서 그 해당 주소에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전보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전보 이렇게.
그런데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텔레비전, 인터넷, 그 스마트폰 등으로 이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시간과 거리 제한 없이 교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기지도 않겠지만은요. 과거 정보를 보낼 때는요. 이 정보 한 글자당 돈을 받았었어요. 지금 가격으로 한 글자당 1,000원 정도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녕. 잘 지내니? 나도 잘 지내. 빨리 학교에 집에 좀 돌아오렴." 이렇게만 쳐도 몇만 원이 훅 나가는 거죠. 그랬던데 지금은요. 우리가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잖아요. TV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되고, 물론 여러분 IPTV 같은 거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일의 날씨 혹은 내일 급식,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뭐 공연회 같은 예매 같은 거 하기 위해서도요. 여러분이 그냥 키만 몇 번 누르면은 그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통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자, 왼쪽부터 또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우리 교과서. 먼저 교통통신의 발달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부산 한번 가려면은 통일호 타고 9시간을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2시간 40분에 올 수 있으니까 서울로 와서 일을 보고 내려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이 이동에 드는 비용이 줄으면서 사람들은 단위 시간당 이동 가능한 거리가 늘어나서요. 그리고 또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도시에는요. 교통망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화성 서부에서 서울 가는 광역버스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간격이 그렇게 크지 뭐 조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굳이 마음먹으면요. 사상까지 가서 전철 타고 서울 갔다 오는 것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꽤 걸리긴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 자체가 서울로 가는 교통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근데 좀 더 올라가다 보면요. 봉담 아니면 동탄 쪽으로 가면은요. 서울 가는 차도 엄청 많이 와 있고요. 특히나 수원에 가면은요. 아주 그냥 수시로 서울 가는 버스가 오고 있죠. 그래서 광역교통망이 발달한 대도시는요, 이런 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이 점점 확대돼서요, 주변에게 촌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런 교통망의 발달로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기는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이 조금 교통이 힘들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서울 지역부터 영향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갖고 과거보다는요. 집과 학교, 집과 직장 간 거리가 멀어져서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원거리에 통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주변 어른들께서 서울로 통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 아는 분 몇 분은요. 이 지역에서 서울까지 강남까지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요. 자기 차로 4호선 밑에 있는 역 남태령역 밑에 정도에 까지 가면은요.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다 차를 대놓으시고 전철을 타고 서울까지 금방이거든요, 거기서부터는요. 타고 갔다가 또 다시 퇴근하실 때는 버스 타고 내려오셔 갖고 거기서 차를 타고 또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게 있긴 있더라도 아예 뭐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2년 3년 있다가 대학을 가게 되면은 가까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요. 여러분 물론 기숙사도 있고 자취도 할 수 있고 하숙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모님께서 "아니 통학이 가능하면은 통학할 수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과천 정도 혹은 안양 정도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서울로 충분히 통학을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생활권을 띠게 되고 있어요, 생활 모습을.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은요, 경제 활동의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이런 경제 활동의 범위라는 게 이제 원래는 우리가 어떤 물품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팔고 싶은 물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구역 내에 있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시장을 갔어야 되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나는 물건이나 저 멀리 중국이나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나는 물건들을 우리는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교통, 특히나 대형 선박이나 항공기를 발달로 인해 갖고요. 우리가 동네에는 가져오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화물을 굉장히 빠르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 선박보다 항공기가 더 빠르게 오긴 하지만 화물 비용이 비싸긴 하겠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바나나 정말 맛있는데 나 바나나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나 너무 흔하거든요 지금. 바나나가 흔한데 선생님이 자꾸 나 때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선생님이 좀 어렸을 적에는요. 바나나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굉장히 비쌌어요. 바나나를 수입하는 업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바나나가 오는 동안에 상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이 바나나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오는 동안에 많이 손실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냉장 기술도 발전을 하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의 바나나를 갖고 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 값이 지금은 뭐 그냥 쉽게 사 먹을 수 있고요. 우리가 바나나를 못 먹어 갖고 병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요. 금융거래 역시 확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과거에는 돈을 직접 가지고 나가서 돈을 바꾸고 그쪽에다 대금을 지불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깐요. 은행 거래도 이렇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물류가 더 빨라지고 또 금융 거래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깐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고 파는 이런 경제 활동 자체의 범위도요.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생산하지 않은 물건들 그리고 희귀한 물건들 꼭 나에게 필요한데 내가 주변에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 물건들을 다양한 상품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뭐 11번가, 옥션, 쿠팡 이런 거 말고 뭐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나 다른 베스트바이 같은 것을 써본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쇼핑몰들을 한국까지 배송해 주는 상품 그 쇼핑몰 되게 많거든요, 외국도. 그럼 우리가 약간 영어만 할 수만 있으면 몇 개 단어만 읽을 수만 있으면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물론 배송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전에는 못 구했으니까는 못 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오더라도 오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가 공간이 확대됩니다. 철도, 교통, 항공기 등을 이용해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는 부산 한번 가려고 그랬었으면은 큰맘 먹고 몇 박 며칠을 예, 계획을 해가지고 아침에 기차를 타고 아니면 어떻게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KTX가 있으니까요. KTX 정차역에 가서 금방 갑니다. 2시간 40분. 가면은 가서 내려서 점심 먹고 저녁까지 부산의 그 바닷가를 거닐다가 막차는 아니죠. 너무 늦다. 저녁차를 타고 오면은요. 밤 정도 되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부산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먼 곳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해외여행을 가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안 가본 친구도 있겠지만은 이 해외여행이요. 옛날만큼 그렇게 어려운 경험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여가공간 확대에 따라 갖고 사람과 사람들의 교류가 활성화되고요. 우리나라에 놀러 오는 외국 사람들 혹은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외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과거에는 외국 사람 보면 신기했을 겁니다. 오는 사람이 없고 나가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뭐 외국 사람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 어디 사람 갔네. 저 사람은 어디서 온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그냥 궁금해할 뿐이지 신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과거에는요. 선생님이 저 경험 얘기해 보면은 선생님이 진짜 그 외국인을 처음 만났던 때는 지금도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다른 거예요. 놀라 가지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외국 사람 본다고 해서 그렇게 막 엄청 놀라진 않잖아요. 또 다르게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를 이렇게 체험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또한 생태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이 생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있어요. 즉, 자, 교통망과 통신시설은 부득이하게 땅을 파고 혹은 땅을 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태가 파괴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발달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갖고요. 생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나는데요. 교통통신 중에 하나인 헬리콥터를 이용해 갖고 물을 대량으로 퍼담아서 산불을 빠르게 진압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GPS 등 이용해 갖고
멸종위기 동물에게 GPS 목걸이를 달아주면 줍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데이터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얘네들이 지나다니는 경로에다가 얘들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먹을 거를 주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갈게요. 자, 교통과 통신 발달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는, 자, 먼저 생활권 확대. 대도시권을 형성하고요. 원거리 통학 및 통근자 증가하는 이유는 얘기했었습니다. 대도시권에서, 자, 우리가 지금 위성 도시에 있다가도 이 물리적 거리는 줄지 않았지만요. 시간적으로 덜 걸리다 보니까는 중심지까지 우리가 충분히 통근이나 통학을 할 수 있게 되는 시대에 온 겁니다. 다음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에 상업 및 주거 지역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멀리까지 나가서 장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 내에 5일장 같은 것이 항상 열립니다. 그죠? 5일을 간격으로 해서 조합은 아마 4일, 4일, 9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열리는데 지역 중심지에 등장하니까 우리가 지금은 차를 타고 가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조암 지역 사시는 분들 특히 장 보러 가실 때 뭐 뉴월드를 가시는 분도 있고 대하마트를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외에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은 물건을 다양하게 보고 사시기 위해 갖고 향남에 있는 예, 무슨 마트 하나로 아니 뭐지 우리가 홈플러스 맞아요. 홈플러스에 가는 경우도 아마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에는요, 상업 및 주거 시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일상생활 안에서의 공간적 제약이 많이 없어져요. 우리가 과거에는 은행에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요, 은행 가서 이제 송금 의뢰를 써야 되고, 그걸 또 그 텔러 은행에 이제 그 영업 종업원님한테 보내드린 다음에 종업원이 또 일일이 다 손을 쳐가지고 다시 또 확인증을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서 있잖아요. 누구 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가진 돈을 적절히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제약이 없어진다는 자체가 우리를 거의 굉장히 자유롭게 해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다음 경제 공간 확대도 원료 및 상품, 자본, 노동력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 가지고 나는 거기 못 보내 이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몇몇 나라들이 이제 그 정치 성향 때문에 대외 교류를 막고 통제한 나라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원료를 서로 주고받고 상품과 자본 노동력들이 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뒤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경제활동 공간 확대로 인해 갖고요. 국가와 국가 단위에 원래는 관세라는 게 있었어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였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과 비슷한 것을 들어올 때는 관세를 물려갖고요. 이 보호장벽 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런 이동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진 게 많습니다. 따라서 나라와 나라끼리 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서로 상품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형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런 대형 항물이 수송 가능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요, 필리핀에서 오는 바나나 먹고 싶으면 못 먹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대량으로 올 수 있으니까 누구나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온 경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면요, 공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윤을 더 보기 위해서 수입을 할 겁니다. 세 번째, 통신의 발달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요. 또 기업 활동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비자는요. 우리가 아마존, 베스트바이, 그다음에 뭐 중국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세계의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쇼핑몰인데 이제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진짜. 그리고 굉장히 쌉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자주 사고 뭐 그러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고 싶으면 사야 되는데 없는 물건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제. 근데 거기는 찾아보면요, 꼭 거기 있어요. 이상한 게. 막 있어가지고 한 번씩 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배송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싸고 잘 보내줍니다. 이런 것처럼 세계의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또 경제 공간의 확대, 그리고 여가 공간 확대.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의 기회도 증가함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과 함께 교류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생태 환경 변화고 올리디스는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 영향만 써놨었는데 우리 교과서처럼요,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이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오른쪽에 있었네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는 것처럼, 예, 교통통신의 발달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렇습니다. 예, 교과서 내용하고 같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교통통신의 발달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 여러분한테 얘기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줄 쳐놓고도 잃어버립니다. 미안합니다, 친구들. 자, 다음에 정보화입니다. 정보화. 정보화요. 지금 이제 원리랑 조금 달라진 구성인 게, 원리들은 아마 이렇게 교통통신 얘기 끝나고 문제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따로 단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따라서요. 정보화로 인해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다 친근한 얘기들이죠. 인공위성, 인터넷, 통신기술, 컴퓨터, 스마트폰, 통신수단, 전부 다 우리에게 친근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요, 이건 IoT 기술을 써가지고 있잖아요. 사물인터 기술을 써가지고 밖에서도 집안에 있는 가전들을 제어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 계시면 아마 형광등 같은 거를 LED를 바꾸면서 와이파이 연결시켜서요, 밖에서도 끄고 킬 수 있게 하고요.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것도 뭐 요즘 너무 흔하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집에 난방, 에어컨 같은 것도요, 예, IoT 기술을 통해 가지고 쉽게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해졌죠, 이게요.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화 기술은요, 일상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내가 보일러를 끄고 왔나? 라고 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가서 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보일러 끄라고 명령만 내리면 저절로 꺼지니까, 예, 이런 에너지 절약통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우리는 아무 데서도 쇼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예, 선생님들 세대 혹은 어른들 세대보다는 훨씬 더 비대면 쇼핑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고 싶던 뭐 신발, 옷, 혹은 뭐 여러분이 필요했던 다른 소품들 같은 게 직접 가서 사기에는요, 우리 좀 물건 좀 있으려고 그러면 수원까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수원까지 나가면 왔다 갔다 길은 너무 멀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인터넷 배송을 많이 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활은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여러분,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거 혹시 뭐 오는 동네 친구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좋아하면 아닌 것 같긴 한데, 로켓 배송 시키면은요, 그날 시키면 다음날 새벽까지 와요. 그러면 내가 그날 저녁에 시켜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그냥 오는 거 갖고 나가면 됩니다. 필요한 거는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생활이 되게 편리해지고. 또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긴 한데, 물론 이게 선생님은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에도 머릿속에 뭐가 남고, 나도 여러분이 뭘 배우고 뭘 느끼는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 이제 금지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못 나오게 되면은 집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많은 수학생들이 이거 빨리 배속으로 돌려놓고, 빨리 끝나야지, 그리고 난 놀아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공부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예. 물론 선생님들 아주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에 되고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아무 데서 들을 수 있어. 아무 데서나.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페 같은데 혹은 밖에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죠. 참 다양한 근무 환경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꼭 이제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 일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인터넷만 연결되고 스스로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업종들은요, 굳이 회사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선생님 친구 중에
NC소프트에 다니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뭐 회사에 주 2회 정도 나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 2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 회사 연봉이 높아가지고. 그럼 전화해 보면은 뭐 어디냐 그러면 집이다 그러는데 일 안 하냐?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집에서 물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학생과 달리 이렇게 막 누워 있지 못해요. 일해야 되고 그런 건 맞는데 아무래도 출퇴근해서 좀 이렇게 해방되니까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친구 집이 일산이고 엔소프트는 저기 어디 있죠? 분당 옆에 있는 용인 옆에 있는 거기 판교에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이 왕복 한 4~5시간 걸리거든요. 길이 안 막. 그래서 그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원격 근무도 활성화됩니다. 또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과거 정보화 시대 이전의 산업사회에서는요, 대부분의 만남이 직접 만남이었어요. 전화를 통해 갖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는 있겠지만은 얼굴이 안 보이고, 그리고 이것도 지속성이 없으니까 면접 접촉으로, 즉 대면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학교 친구도 친구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SNS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인스타나 페이스북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팔로우나 친구들이 많은 게 좋잖아요. 혹시. 그리고 얼굴 잘 모르는 친구들과도 답을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또 새로운 걸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했다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나올 얘기이기도 하고, 예. 여러분 정치 참여는 기존에는 이런 인터넷이 확대되지 않았을 때는 기존 방식으로 인해서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뭘 해야 됐었냐면은 투표밖에 없었어요. 투표. 투표를 해서야 하는 것만이 내가 내 그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거였고요. 그 외에 이제 난 진짜 정치를 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이제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돼서 공무담임권을 이용해서 내가 공직에 나가게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지.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꼭 선거뿐만 아니라도요, 각종 인터넷 여론 게시판, 그러면 내가 SNS에서 내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투표 못지않은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전자민주주의의 기회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그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과거부터 살아왔던 사람, 화석 같은 사람들은요, 이거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고 우리도 그걸 보고서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과거 같았으면은 이렇게 소통의 창구가 없기 때문에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하겠지만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해주는 이런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게 아주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점 같아요. 좋은 점이요. 자,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입니다. 요거 좀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한번 요 따로 또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왼쪽하고 이게 조금 달라요. 왼쪽하고 지금. 교과서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교통 발달, 통신의 발달, 그다음에 정보화로 인한 우리의 변화 정도만 확인하는 거고요. 요 정보화란 자체가 우리가 지금 아직 배우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화는 따로 배우진 않았는데 이런 정보의 발달이 가져오는 사회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공사 정보화에 따른 변화 하면서 그 다음 단원에 있는 우리 지역의 공간 변화까지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루한 수업이었습니다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실 거라 믿고 예, 통합사회 과목은 암기, 물론 암기해야 될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암기보다는 수업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시고 또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이해를 도와주신 말씀에 많은 가르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4차시까지 건강히 있다가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